옛날 옛적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 깊은 곳에 장미와 나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으로 유명했으며 그 정원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미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이 장미들은 각기 다른 색과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영원한 장미라 불리는 장미가 자라났는데 장미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 클레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정원의 정성스러운 정원사였으며 영원한 장미를 돌보는 일을 주된 책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직업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으며 장미들에게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원한 장미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클레어에게 달려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클레어는 장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영원한 장미는 점점 더 시들어만 갔습니다. 다급해진 클레어는 마을의 나이든 현자를 찾아갔고 현자는 오래된 마법서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영원한 장미가 시들기 시작하면 그 이유는 장미의 마법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서 클레어는 마법의 열쇠를 찾고 그것을 통해 장미의 젊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자는 클레어가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마법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나침반으로 올바른 길로 그녀를 이끄는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망토로 어둠 속에서 클레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는 진실의 거울을 주며 클레어에게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클레어는 이 모든 것을 챙겨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시간의 나침반을 사용했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신비한 숲속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조그마한 집과 상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포도주를 만드는 노인이 클레어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장미의 마법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순수함이 필요해. 하지만 그 순수함은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만 보호될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클레어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장미를 돌보는 일을 사랑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욕심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클레어는 담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빛의 망토를 두르고 가장 어두운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시간의 동굴이라 불렸는데 이 동굴 속에는 마법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각종 괴물들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빛의 망토가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클레어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동굴 깊숙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 마법의 열쇠를 찾아낸 클레어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진실의 거울을 꺼내 들고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클레어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멋진 빛이 뿜어져 나와 마법의 열쇠에 깃들었습니다. 이제 클레어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클레어는 영원한 장미 앞에서 마법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장미는 순식간에 다시 화려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클레어를 칭송했고 영원한 장미는 다시 마을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미와 나라의 정원은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클레어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번성하며 아름다움을 간직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클레어의 용기와 진심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이제 마을의 전설로 남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파리의 한 구석에 고요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클레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하늘을 보고는 꿈꾸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별들과 그 너머에 있는 신비한 세계들이 넘쳐났습니다. 클레르는 사촌인 자크와 함께 한 줄 없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꽃가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꽃을 사가면 특별한 운명과 작은 마법을 함께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클레르는 그 꽃가게에서 시간이 대부분을 보냈고 할머니의 책장에서 오래된 고서들을 읽으며 긴 여름 오후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르가 잠을 자려던 찰나의 창밖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놀라서 창을 열어보니 엄청난 줄기의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클레르는 끌려가듯이 그 빛을 따라 어두운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마법의 반지, 그리고 그 반지 주위에 엄청난 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반지를 집어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낀 순간 비밀스럽고 운율 있는 낙서처럼 보였던 할머니의 고서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지의 마법은 마치 책 속의 이야기를 현실 세계로 불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마법의 힘을 이용해 고서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재현해 나갔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사람들은 클레르의 할머니의 꽃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채로운 꽃이 피는 것과 함께 사람들은 그 꽃가게가 정말로 마법의 장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르가 가장 좋아하는 고서 속 이야기의 주인공인 천재적인 마법사 앙리를 현실로 불러내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앙리는 클레르에게 반지를 한번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래 잃어버린 마법의 글들을 찾기 위해 반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앙리가 마법을 남용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앙리와 클레르 사이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레르는 앙리와 함께 파리 곳곳을 탐험하며 마법의 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며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클레르와 앙리는 파리의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고대 기록 보관소에서 마지막 마법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글을 해독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서운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오래된 악마적 존재로 자신도 그 반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앙리와 클레르는 힘을 합쳐 악마적 존재에 맞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클레르는 자신의 모든 용기와 사랑을 다해 반지의 힘을 극대화하여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앙리는 클레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떠났습니다. 클레르는 반지를 할머니에게 돌려주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향기로운 꽃가게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레르는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보며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파리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과 화려한 들꽃들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멜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멜리는 장미를 무척 좋아해서 그녀의 정원은 온통 다채로운 색깔의 장미들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아멜리는 장미와 꿀벌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지요. 아멜리의 정원에는 특별한 꿀벌이 하나 살았어요. 이 꿀벌의 이름은 베르토였어요. 베르토는 단순한 꿀벌이 아니었답니다. 베르토는 마법의 힘을 가진 꿀벌로 아멜리의 장미 정원을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아멜리와 베르토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작물들이 메마르는 것을 보며 큰 걱정에 빠졌어요. 아멜리의 정원 역시 가뭄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아멜리는 베르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아멜리는 베르토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았어요. 베르토, 우리 마을과 정원은 어떻게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베르토는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아멜리의 코끝에 앉았어요. 아멜리, 나에게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우리의 정원 깊숙한 곳에 마법의 샘이 있단다. 그 샘물은 물을 마시면 생명을 되찾고 황폐한 땅도 다시 푸르게 변한단다. 너만 그 샘물을 찾을 수 있어. 아멜리는 깜짝 놀랐어요. 밤새 베르토의 지도 아래 숲속을 헤매며 그 샘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길은 험난했지만 아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멜리는 숨겨진 마법의 샘을 발견했어요. 샘물은 신비롭고 반짝이는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아멜리는 조심스럽게 그 샘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멜리는 그 샘물을 정원의 장미들에게 주었지요. 놀랍게도 아멜리의 정원은 다시 살아났어요. 장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게 만개했고 정원은 싱그러운 활기를 되찾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아멜리를 칭송하며 그녀의 용기와 신념을 찬양했어요. 그 이후 베르토는 언제나 아멜리 곁에 함께하며 마을과 정원을 지켰답니다. 아멜리와 베르토의 우정, 그리고 그들의 장미 정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파스칼이라는 빵집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의 빵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침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파스칼의 빵집은 너무 유명해서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지요. 어느 날 파스칼은 가게 문을 닫고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마을 수호 성인의 날로 매년 이 축제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축제에서는 다양한 음식, 음악, 춤, 그리고 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비록 유명한 빵집 주인이었지만 이런 축제를 감사히 즐기는 법도 알고 있었어요. 축제에서 파스칼은 마을의 원로인 지그프리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그프리드 할아버지는 마법에 대해 잘 아는 현자로 마을의 지혜로운 상담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축제가 무르익어 갈 무렵 지그프리드 할아버지가 파스칼에게 다가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스칼, 너의 빵집은 내가 아는 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지. 하지만 나는 더 특별한 것을 널 위해 준비했단다. 지그프리드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에게는 마법의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황금 크로아상의 비밀 레시피란다. 이 레시피는 천년된 비밀로 크로아상을 먹는 모든 이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파스칼은 매우 흥미로워하면서 그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지그프리드 할아버지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책장에서 낡은 책을 꺼내어 파스칼에게 넘겨주었어요. 책은 마법의 재료들과 특별한 제조 공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할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이 특별한 레시피를 주기적으로 실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파스칼은 오븐 앞에서 황금 크로아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에 있는 모든 지침을 엄격히 따랐고 마법의 힘이 빵 반죽에 스며들게 조심스럽게 작업했지요.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오븐을 열었을 때 눈앞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크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향기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스칼은 황금 크로아상을 가게에 진열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첫 한 입을 먹은 사람들은 황금 크로아상의 맛에 매료되어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그 맛은 단순한 맛을 넘어서 마을 전체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고 춤추며 황금 크로아상의 마법적인 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스칼의 빵집은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해졌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황금 크로아상은 단순한 빵을 넘어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매년 축제 때 파스칼은 천여 개의 황금 크로아상을 구워내며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파스칼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빵집을 방문하는 것을 인생의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늘 지그프리드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마법의 레시피를 미래의 빵집 주인들에게 전수하며 행복과 번영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파스칼과 황금 크로아상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의 동화로 전해지며 그 마법과 맛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동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